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월요일장 국내 증시, 특히 더 강한 탄력이 나오는 쪽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과 함께 힘을 받으며 1.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8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아침에는 잠깐 마이너스권이었는데 금방 상승 반전하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2,570포인트 정도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어떻게 이어갈까요? 확인을 해보시죠. HBM에 이어 CXL까지 반도체 사랑이 대단한 외국인들, 자, 지켜보시고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네이버와 아프리카 TV의 대결까지 세 가지 테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상당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금 14일, 15일 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큰 매수세가 몰렸는데 파란색 봉이 삼성전자고 빨간색 봉이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이 특히 매수를 많이 했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최근 들어 외국인의 지분율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53%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3.2%인데 삼성전자는 2019년도 이후 처음이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2015년도 이후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왜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매수하는 건지 좀 다음 화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 연구원들이 내년도의 산업 전망을 반도체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유망 업종이고 파란색이 좀 피해야 할 업종인데요. 파란색 보시면 뭐 자동차, 2차 전지, 석유화학 등등이 있고 유망 업종을 보시면 반도체, 조선,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의견이 좀 갈리는 거 볼 수 있고 조선도 내년에 강하다라고 보는데 이 4명의 연구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섹터가 바로 반도체, IT 신산업군 쪽입니다. 최근에 HBM 키워드 필두로 CXL, 온디바이스, AI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섹터에서 종목들이 막 이렇게 화랑을 쳤잖아요. 미증시가 지금 강세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반도체가 중심이고 그 흐름을 국내 증시에서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증권가 연구원의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AI 열풍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D램의 시장 규모가 한창 활발했던 2021년도보다 내년에는 더 높은 1,040억 달러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라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HBM 관련해서도 뭐 테마 이야기, 관련 종목들, CXL도 관련 종목들 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한눈에 좀 표현을 해봤어요. HBM은 워낙에 또 많이 알고 계시죠? 내년도 가면은 HBM3E에 대한 시장이 개막을 할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고 엔비디아와 함께 손을 잡게 된 것이 SK하이닉스죠. 아직 삼성전자와도 끈을 놓지는 않았고요.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HBM3E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분기 되면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함께 양산할 예정이고 이쪽 시장에 대해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오늘 다 강세를 보이고 있죠. CXL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2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했고 재밌는 게 HBM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서가잖아요. 이 CXL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앞서갑니다. 올해 초에 개발을 완료했고 4분기, 이번 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하는데 SK하이닉스는 9월 달에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양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삼전이 승기를 잡고 있고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승기를 잡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PIM이라고 보시면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입니다. 이것도 프로세스가 원래는 데이터를 다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PIM을 딱 붙이면 CPU에서 알아서 연산을 해서 그 메모리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칩이 들어간다면 GPU의 성능이 2배 늘어나고 이 에너지도 50%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 에다가 PIM 기술을 같이 접합하는 기술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지금 시세 흐름 살펴볼게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가 12% 급등으로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온디바이스 AI 섹터 안에서도 IP 관련된 종목이고 CXL에도 들어가는 종목이죠. TFE는 소켓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CXL 관련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처럼 오랜만에 장비단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신고점을 향해 HBM 장비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업계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를 지켜가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2차 전지를 최근에 끌어올린 호재 두 가지는 일단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38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의 개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급이 불이 붙으면서 2차 전지가 막 올라가게 된 건데, 어두운 이유도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핵심 원자재 가격, 양극재 원가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리튬 가격이 1년 1개월 동안 80%가 밀려 내려갔었죠.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예상보다 덜 팔렸다라고 하는데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그 판매량 증가율이 계속 좀 떨어질 걸로 미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황 자체를 다음 화면 보시면 연구원들이 조금 어둡게 좀 내다봤어요. 내년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 고통을 겪을 것이다. 전기차 시장의 주 소비자층이 달라졌다. 이거는 얼리 어답터들은 전기차를 사는데 주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차보다는 아직은 내연기관차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전기차 수요도나 수주 공백 그리고 이미 너무 높아진 고밸류에이션 등등을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문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LS 머티는 상한가를 묶었고 에코프로 머티는 5호장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죠. LS 머티는 지금 공모가 대비 따따블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3위에 앉았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금 한 달 동안 시총 11조 원이 증가했는데 공모가 대비 5배 올랐고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200에 정기 편입되기도 했죠. 특례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급을 좀 봤더니 에코프로 머티가 개인들이 많이 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에코프로 머티를 담았더라고요. 개인이 많이 산 쪽은 오히려 LS 머티리얼즈 쪽이었습니다.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 지금 어떤 흐름인지 볼게요. 자, 에코프로 머티 오늘 상한가 가면서 21만 9천 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 구간은 24.8%.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장대 양봉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승의 힘은 여기까지인지도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테마 확인하겠습니다. 자, 트위치에서 12월 6일 날 한국에서 서비스를 철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월 27일까지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는데 이 트위치라는 게 스트리밍 플랫폼이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용자와 스트리머를 합하면 무려 670만 명이라는 정말 거대한 인구입니다. 이 인구를 아프리카가 사로잡을 것이냐, 네이버가 사로잡을 것이냐 아주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TV가 그래서 트위치에 이제 흘러나오는 이용자들을 잡기 위해서 웰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화면이 그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증권가에서 만약에 트위치에서 흘러나온 그 이용자들을 아프리카 TV가 50%라도 잡는다면 정말 이 밸류에이션이 확 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더 늘어날 거다 했는데 만약에 네이버의 치지직이라는 그 스트리밍 플랫폼이 성공을 한다면 그 밸류에이션이 꺾일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치즈직의 그 성과를 좀 추이를 계속 봐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네이버의 치즈직이 언제 공개되냐면 바로 내일 베타 서비스가 열립니다. 바로 내일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갈리는 그 반응이 아프리카 TV와 네이버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이 치즈직이라는 플랫폼이 성공을 한다면 이쪽 증권가에서는 사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설 거다. 근데 네이버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이미 광고나 커머스라든지 너무 큰 시장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급 효과가 거셀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쪽 이야기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최근의 일봉을 보시면 트위치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철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반사수화 효과를 얻어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날 상한가를 직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주가가 흐르는 듯 싶더니 다시 오늘 6%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뛰어넘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네이버가 이 힘을 앗아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리핑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